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안 좋은 공시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자, 지금 직전 사업년도도 그랬고 2025년도 그랬고 의견 거절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그 상패 규정이 강화돼서요. 두 번 연속 의견 거절이 나오면 이게 바로 상패입니다. 바로 상패예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규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바늘 구멍 정도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는 않아요. 요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놓고 금액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상하게 올릴 테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은 한번 그 쭉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을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액티브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후반에 이거 꼭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고요. 좋은 매매 하시고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4월 초반까지는 엄청나게 지금 금양으로서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이 부분은요. 영상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금양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번 의견 거절이면 퇴출이에요, 원래. 자, 여러분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지난번에 그 바뀐 규정이에요. 이게 바뀐 규정입니다. 2025년 7월 9일에 바뀌었었죠. 작년 7월 9일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사 의견 미달 요건을 강화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2년 차에 감사 의견 미달 그리고 뭐 법정 제한 제출 기간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오면 막바로 상패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뭐 이의 신청이나 뭐 이런 거 냈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도 없어요. 막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여러분. 막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금양은 그러면 바로 이제 정리매매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요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요, 이게 그래도 이 미운 오리 새끼인 금양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또 회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이 규정을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계속 기업 가정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 의견 미달이고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을 받은 상태이며 감사 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상패가 유예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상패를 유예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심이 심의를 거쳐서 1년 이내에 상장 폐지를 유예받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의 상황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봐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감사 보고서 제출한 것에 보시면 의견 거절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 여부에 해당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기업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건이 일단 아까 그 조건하고 맞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뭐 감사인 의견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될 그런 케이스가 좀 돼야 되겠고 여하튼 지금 예외적인 규정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권 그리고 특히 그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다. 국민 경제의 금양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은행들이 물린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 어떤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통해서 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워크아웃이나 또는 법정관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상장 폐지 되기 전에 하면 좋은데 상장 폐지되고 나서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선 그냥 낙담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금양이 회생할 수 있는 건에 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채권단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법정 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아, 그러니까 채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채권자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그죠? 뭐 감자 등을 수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일단 회사가 살아야 주주가 사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단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이제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추후 상황을 예상을 또 하는 게 좋겠고요.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그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 주셔서 그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요일에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금양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